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네이버 알아봤습니다. 4% 넘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를 위해서 봐야 될 필승주와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번 시간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모처럼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을 네. 했고 어제 또 강한 폭발적인 상승을 본 다음이어서 더 기분이 좋은데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우리 우원명 부대표가 고른 종목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2개월가량 보유하면서 20% 예상 수익을 노리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뭘 더 사야 될까, 예. 비중을 뭘 늘려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왜냐, 딱 한 테마나 한 섹터에서만 올라주면 골로 갈 텐데 다 그렇죠. 같이 오르니까 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대표님의 필승주 소개해 주시죠. 일단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예요. 좀 많이 무겁죠. 많이 무거운데요. 많이 무거운 주식이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조금 무겁다라는 건 뭐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뭐 주저스러웠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이를테면 뭐 이 종목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시장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급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반등의 흐름은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이를테면 시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과거처럼 굉장히 매파적인 부분에서 약간 비둘기적으로 좀 변화된 거 아니냐, 방향성.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이런 방향성이 좀 변화된 부분에 좀 베팅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긴축을 강화할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을 나오는 그 축을 보면은 한 큰 축으로는 역시 이제 그동안의 그 성장 섹터 관련된 종목들 많게는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났던 그 성장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좀 반등이 나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주들만큼 이를테면 반도체 섹터 종목들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두 섹터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좀 시장이 좀 좋게 이어졌지만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도 같은 경우 투자심 전체가 일단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으로는 판단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온 반등들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수급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업황이 좀 개선될 걸로 계속 기대가 되는 반도체나 여타 다른 뭐 이를테면 뭐 디스플레이나 이쪽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냐?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가까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가파르게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계단식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조금 천천히 느리긴 하지만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의 주가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꼽아주시기 이제 아이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년에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미국 경제도 내년에는 그렇죠. 현재보다는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의 고용도 좀 문제가 생기고 소비도 줄어들면은 가전제품 쪽에 타격이 1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2개월이란 좀 단기 시선으로 아무래도 보는 게 뭐 아주 중장기로 길게 가기보다는 역시 이제 실적이 약간 급반전되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를 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녹아 있기 때문에 배드 뉴스 이즈 굿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쁜 뉴스가 주가에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배드 뉴스 이즈 그냥 배드 이렇게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기가 지금은 조금 둔화되는 게 긴축을 좀 완화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경기가 나빠지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럴 타이밍이 분명히 곧 금방 좀 다가올 겁니다. 이제 그때는 조금 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와 연관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특히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그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분기로 내년까지 길게 얼마나 이어갈지는 조금 더 시차를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가라는 모멘텀으로 본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우려감보다는 네. 위로 열려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저는 높아 보인다.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아이폰 프로와 연관된 그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프로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일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은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량이 한 3.5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부품 공급 차질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모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저가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판 프리미엄급 그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역시 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분기 뒤로 갈수록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트 모양을 보시면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미리 좀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서 살짝 좀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근간에 뭐 지난 뭐 엊그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고 이미 바닥을 미리 찍은 상태에서 이미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수급들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어제 나온 그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를 지난 그 9월달에 수출 데이터를 10월달에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수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하락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녹아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뭐 12,000원, 13,000원 언더에서는 아래에서는 뭐 충분히 사보셔도 사실은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략 한 20% 내외 15,500원 정도를 놓고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요전에 그 올라오기 전에 찍었던 저점이 11,000원 정도거든요. 11,000원 정도를 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손절가를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그래서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들고 가보자. 그런데 2개월째 목표 주가는 이 가격이야. 이것이 아니라 일단 이 4분기의 경우에는 아이폰 15에 대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예정이기에 그래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목표가 터치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필승주 들어봤고요. 다음 주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보시죠. 이번에 주요 주제는 미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변화, 그렇게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그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볼 때 예. 사람들이 의외다 이번에는 되게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네라고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좀 모처럼 숨통 튀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역시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상당한 그 부담감을 좀 털어내고 네.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 파월 의장의 그 언급에서 보면 과거에는 사실 미국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릴 때 보면은 물가를 잡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목표 이외에는 주변에 어떤 것도 그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보시면 이제 파이낸셜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고금리 상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면 미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로 인해서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 그다음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많이 빠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주변 경제적인 여건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시장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양호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했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예를 들면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가 동결된 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긴 기간이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과거에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 3번 정도 2000년 이후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같은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금리를 상당히 양적화를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다시 동결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3번의 과정에서 공이 비슷하게 이를테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주, 그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쪽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예를 들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 섹터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그 개별 종목들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금리가 동결되는 기간 아마도 지금 언제까지가 동결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현준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치,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이제 배드 뉴스는 그냥 중립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점이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가치주 대형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역시 가치주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는 측면에서 역시 이제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제 일부 포함이 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밑단 그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고 좋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개별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국내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에 그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아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제품들에서 가격 인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은 당장에 예를 들어 제품 가격 올리게 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분기에 그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관련해서 이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 그쪽으로 계속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 시장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밀린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가치주들 쪽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필승 전략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11월의 첫 거래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졌으니까요. 다음 주도 조금 더 기대해 볼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